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즈니의 인어공주 실사화 영화가 드디어 지난 9일 일본에서 개봉했습니다. 일본 개봉과 관련된 이슈들과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정리했습니다. 인어공주, 한국과 중국 인종차별적 반발 속에 고전분투. 인어공주 인종차별적 반발로 한국과 중국에서 물벼락. CNN과 헐리우드 리포터라는 미국 주요 언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는 한국과 중국에서 인어공주 역으로 흑인 배우를 기용한 것을 두고 인종차별적 논란이 일었고 이로 인해 흥행이 저조하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과 중국 영화 리뷰 사이트에서 별점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한국의 SNS에서는 Not My Ariel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고전 영화의 소수자를 강제로 포함시키는 것을 둘러싼 논란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게으르고 무책임한 스토리텔링 전략이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전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을 인종차별 논란의 중심 국가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과 중국에서는 인종차별로 인해 영화가 망했다는 식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인어공주가 인종차별 때문에 망했다면 더 처참하게 망한 뮬란은 뭐냐?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겟아웃의 경우 원래 수입 예정이 없었는데 영화 팬들이 영화 판권 수입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까지 하며 영화사에 수입 요청을 한 끝에 한국에서 개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관객 수 200만을 훌쩍 넘어버리며 세계 흥행 2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흑인 감독, 흑인 주연, 흑인과 관련된 내용의 마이너한 공포 영화임에도 많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조던 필 감독은 차기작 어스의 홍보 영상에서 겟아웃은 미국이 낳고 한국이 키운 영화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내 네티즌들은 이러한 사실을 예로 들며 과연 한국이 인종차별적 나라인가 라며 반론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리포터의 경우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본의 희망을 거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작품이 크게 흥행했던 일본에서도 곧 개봉을 하게 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희망 섞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지난 6월 9일 일본에서도 영화 인어공주가 개봉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개봉 전부터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인어공주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먼저 개봉한 한국과 중국의 반응에 관심을 갖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실사 인어공주, 중국과 한국에서 불평, 배역의 불만의 목소리, 한국과 중국의 반응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흥행이 저조한 편이고 배역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추억 파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영화 사이트에서 실시한 당신이 좋아하는 디즈니 실사화라는 설문에 대한 결과입니다. 1위는 알라딘입니다. 2위는 미녀와 야수, 3위 말레피센트, 4위 신데렐라, 5위 라이온킹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에 인어공주가 몇 위에 오를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네요. 이 가운데 배역 이외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인어공주 관람 시 간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일본에서 나왔다며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 기사를 두고 대부분의 영화에 이런 경고가 붙는다, 한국 기자가 억지 논란을 만드는 거다 라는 몇몇 네티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사판 인어공주, 빛 전멸 장면에서 광과민성 발작, 간질, 증상의 우려, 주의 환기.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월트 디즈니 재팬은 영화 인어공주에 대해 광과민성 증후군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고 기사들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 인어공주가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내용을 기사화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인어공주가 정식 개봉하기 전 해외나 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남긴 별점은 1점대였습니다. 그런데 개봉 후 평점을 보면 3.9점으로 급격히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4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 이 점수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인어공주가 4점이나 받을 만한 영화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평점 4.1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3.8점이라는 다소 저조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나라마다의 취향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어공주의 달린 평점을 보면 대략 왜 이런 점수대가 나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1점대에 짠 점수를 주거나 4점 이상의 후한 점수를 주는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짠 점수를 준 사람들은 배역과 영화 자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고, 후한 점수를 준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 심리로 할리 베일리를 응원하는 마음에 더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후한 점수를 준 댓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어공주 지금까지의 실사화 중 최고, 원작에 가깝잖아, 노래 너무 잘 불러, 닭살. 정말 감동했습니다. 피부색이나 인종 따위는 상관없어. 인어공주 스토리상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 에릭을 더빙한 카이오 나오토 씨가 최고였습니다. 인어공주 에리얼 첫 번째 작품과 TV 시리즈 각 이야기와 그 후에 얼굴 모양도 피부색도 다르니까 새삼 실사판으로 흑인이 되어도 위화감이 없다. 대체로 흑인이어도 위화감이 없었고 영화는 최고였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백보양보의 정치적 올바름과 원작의 이미지 괴리 빼고도 너무 어두운 화면과 밋밋한 캐릭터, 이야기, 연출 등을 포함해 보고 있기 힘든 작품.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헐리우드? 확실히 말하면 같은 흑인 여배우라도 그녀보다 노래, 가공까지 했는데 이 정도입니까? 연기를 잘하는 인물은 널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인종차별을 비난해놓고 막상 자신의 실력 부족이 드러나자마자 흑인 어필로 역할을 얻었나요? 편한 직업이군. 론 마셜 씨의 영화에서 잠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본 작품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발뎀과 인어들이 우르르 모습을 드러내는 라스트의 얼빠진 장면은 뭐야? 애당초 이렇게 인종에 관대한 양자의 세계가 로맨스의 장벽이 될 리가 없지. 바보인가? 인어공주는 VHS 테이프이 닳도록 여러 번 보고 자랐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현대 기술로 실사화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역시 애니메이션과 너무 동떨어져 너무 슬퍼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곳곳을 배려하는 건 좋지만 그 어필 재료로 인어공주라는 작품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야후 재팬에 올라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후에서는 긍정적인 댓글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반응이 뜨겁습니다. 만약 실사판 알라딘의 자스민을 백인이 연기했다면 위화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어공주 에리엇은 백인이 해야 했다. 차별 이런 거 아니다. 원작에 따른 배역을 했으면 좋겠다. 5살짜리 딸이 에리얼을 정말 좋아해요. 실사 영화 예고가 나왔을 때 딸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었고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연분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적당한 배역이 안 된 것 같아요. 노래나 연기에 재능이 있으니까 다른 작품으로 각광받았으면 좋겠어요. 찬반이 있는 것도 아는데 원래 에리얼이 이상형이어서 나는 백인이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의견. 어렸을 때부터 보던 디즈니 영화인데 원작에 충실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에는 코스프레라는 문화가 있어서 완전히 원작과 똑같은 사람을 더욱 칭찬한다. 배우에게는 죄는 없지만 일본인은 아무래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다. 원래 백인도 흑인도 일본인에게는 똑같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만약 원작에서 흑인이었던 캐릭터를 백인이 연기해도 마찬가지로 이건 아닌데 하고 생각할 거다. 그런데 극단 4개 뮤지컬은 모두 일본인이네요. 왠지 모두 일본인이고 올 일본어라면 외국 작품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보게 됩니다. 역시 그날의 환경이나 문화 차이일까요?